계약 신고서 있죠. 이제 점심 드시고 바로 할 게 확인 설명서 있겠죠. 확인 설명서하고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요즘 서식이 대세다. 문제 오전반에 야근만 진도 진행하시겠지만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피제상도 묻죠. 그 서식은 어차피 우리 과목의 특징이에요. 그 법조문이 작기 때문에 법조문 내니까 다 맞추더라. 그래서 합격생이 워낙 많이 나왔다. 합격생을 줄이기 위해서 안 나왔던 부분을 내는 게 지금 우리 과목은 서식 지문이에요.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한다는 말은 공통으로 신고할 사항이 있다. 그걸 적어서 제출하는 서식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이다. 그죠? 기재사항별 작성 방법에서 첫 번째 공급계약 법이 몇 개? 분양권, 입주권 2개. 공급계약하고 지금 39페이지 맨 밑에요. 공급계약, 전매계약하면 분양권, 전매 입주권, 전매계약인 경우 밑줄 물건별 거래 가격하고 총 실제 거래 가격에 부가세가 있으면 부가세 포함 제외. 신고 대상 물건 중에서 공급 계약을 한 때, 분양권 입주권 전매 계약한 때 각 비용에 부가세가 붙겠죠. 부가세 있으면 부가세 포함 제외. 포함하에 적는다. 뭐하고 뭐만? 공급 계약하고 전매 계약만. 그럼 공급 계약도 아니고 전매 계약이 아니면 토지 건물 매매 계약했다. 부가세 포함 제외. 이렇게 구분할 줄 아셔야 돼. 부가세 포함하는 것은 뭐하고 뭐만? 공급 계약하고 전매 계약만. 그 외의 대상은 부가세 제외되어 있죠. 그 외의 거래 대상이다. 그 말은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이면 현재 토지 매매, 현재 건축물 매매면 추가 공사할 거 없죠. 그러니까 부가세 제외다. 그 다음에 1번에 거래 당사자가 다수일 수 있다. 매도인이 다수란 말은 공유물을 판다고. 매수인이 다수란 말은 한 개 부동산을 공동 투자해서 공동 매수한다. 각자 투자 비율이 있다 없다. 소유 비율을 말한다. 지분이 있겠죠.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정확히 표시한다. 그지? 다수다.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정확히 표시하고 셋째 줄 당사자가 누구다. 외국인도 신고 대상이죠. 반드시 뭘 적고 국적. 두 번째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한다. 매수하는 경우 뭐 하려고 매수하노? 적는다 안 적는다. 그게 뭐? 매수 용도. 외국인 나오면 국적 적는다. 매수 용도를 적어야 한다. 누구일 때만? 당연히 외국인일 때만. 그 다음에 3번 법인 신고서 등 있죠. 요건 나중에 방금 전에 간단히 보셨듯이 공통으로 신고할 때 신고서 지금 보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 들어가죠. 법인이 주택에 대해서 거래계약하면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들어가야 되죠.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자금 조달 입주계획서 들어야 되겠죠. 법인이 아닌 자가 6억 이상 주택을 매입한다. 투기 과열 지분에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는 공통이죠. 자금 조달 입주계획서 들어야 되죠. 추가 서류를 쭉 적어 놓은 것이니까 그 나중에 보셔도 돼. 40페이지. 서식은 다른 거 없이 함정만 체크해서 익히셔야 돼. 그죠? 서식의 작성 방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작성한다 나오면 딱 함정. 외국인 나오면 뒤에 나올 게 국적, 매수인도 체크하시면 맞추신다 그 말입니다. 자, 3번 부동산 매매의 경우 종료도 신고 대상이다. 종료도 신고합니다 할 때 넷째 줄 용도별 건축물 종료도 기재사항이다. 굵은 것이 찾아가시면 돼. 신고서에는 종료란에는 용도별 건축물 종료도 기재해야 한다. 그 종료가 잘못 기재되어 있으면 정정받아준다. 소재 지분이 아니니까 종료는 정정받아준다. 그 나중에 암기사항이고. 그 다음에 공급계약은 처음으로 파는 거죠. 최초로 공급하는 계약이고. 그럼 공급계약하게 되면 준공전, 준공후, 후분양, 선분양 있죠. 준공전하고 준공후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끊으시고 뒤에 임대주택 분양전환이 있다. 원래 모였다가 임대주택이었다. 7년, 10년 지났다. 그러면 임대기한이 만료되면 현재 임차인에게 분양하죠. 원래 임대주택이었다가 지금 매매계약한 상태가 분양전환된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나 없나요? 현재 임차인이 분양받았죠. 분양받아서 자기 명의로 소유권 취득했죠. 그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에서 함정은 누구인 때 한한다?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법인인 경우에 하나여 임대주택 사업자 법인 한정되어 있죠.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 전환되는 경우인데 표시합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5번부터 시험 잘 나오면 5번부터를 공부해 보셔야 돼. 소재지도 신고사항이다. 소재지는 소재지번을 합치 말하냐. 소재지번까지 적는 게 소재지인데 괄호에 집합 건축물이면 소재지번에다가 뭐 더하고 동, 호수를 까지 적는 게 소재지번이다. 그죠? 뒤에 지목 면적은 공식법칙에 배우시죠. 대장 기준으로 적고 건축물 면적은 건축물 대장산 면적은 적으면 되죠.
잘 나오는 게 건축물 면적입니다. 건축물 면적 밑줄 괄호에 집합 건축물이면 공용 합계하면 안 되고 뭐만 전용만 공용 X 전용 면적만 적고 그 밖에 건축물은 집합 건축물이 아니니까 단독 건축물이겠죠. 바닥 면적 합계 이런 뭐 연면적 거꾸로 집합 연면적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집합인 경우 전용과 공용 합계하면 안 되고 뭐만 적고 전용만. 그 다음 6번 계약 대상 매매 계약한 면적은 공구상 면적을 적는다. 실제 거래 면적 실제 동그라미 집합은 뭐만 전용 그 밖에는 연면적 7번 8번 비교하시고 물건별 할 때 별 동그라미 물건별 할 때는 각각 별자죠. 물건별 거래 가격란이나 합계 적는다. 각각의 부동산 별 거래 금액을 적습니다. 두 번째 최초 공급계약하고 전매계약은 아파트 입주하기 전이죠. 그러면 시스템 에어컨 달고 하겠네. 옛날에 옵션 비용 했는데 선택 비용 들어간다. 그죠? 분양권 판다, 입주권 판다 할 때 P가 붙을 수 있죠. 요즘에는 마이너스 P도 많다. 추가 지불액이 있다 없다도 적는다. 자, 물건별 거래 가격에는 각각의 금액을 적습니다. 두 번째 공급계약 전매계약일 때 선택 비용 들어간다. 추가 지불액 들어간다. 그렇게 해요. 총 실제 거래 가격 8번 총은 모두 총자죠. 전체 금액을 적는 게 총이겠죠. 여기는 각각 하면 안 되고 합계 금액. 물건별은 각각 비교하시면 돼. 각각 적는 거 뭐 물건별 합계 금액을 적는다. 총 실제 거래 금액. 그 다음에 9번 체크하시고 여기 전포동 일대 부지를 GS건설에서 토지를 다 매입해서 GS건설로 소유권 다 취득한 다음에 아파트 올려서 팔죠. 이건 분양권이죠. 이 종전 토지 소유자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이 GS에서 취득한 다음에 시행하는 게 분양권 아니에요. 여기가 재건축 사업지구다. 아파트 소유자 있다 없다? 재건축 조합은 그대로 두고 시행하는 게 재건축 아니야. 그러면 종전 부동산 소유자를 그대로 두고 시행하는 것은 분양권이야 입주권이야. 종전 나오면 입주권 매매인 때만 작성하는 게 종전 부동산이야. 그게 분양권 X축을 들어가셔야 돼. 그럼 종전 부동산은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는 철거 대상 아니야? 여기 시스템 에어컨 들어갑니까? 여기 누가 놀아요? 철거 예정 여기에 아들 고등학생 가가지고 둘이 담배 피우고 몰래 놀고 하는 데가 여기 아니야? 여기 아들 놀기 시원하도록 에어컨 달아준다? 그러니까 위에 물건별 거래 금액에서 공급계약이나 전매계약이면 앞으로 아파트 공사할 거 아니야. 시스템 에어컨 들어갈 거 아니야. 그게 선택비용 들어가지만 종전부동산은 철거 대상 아니야. 그게 선택비용이 있다 없다? 없다. 종전부동산에는 선택비용 X축을 들어가시고 그 다음 10번에 조건기한도 조건기한을 정해서 신고사항이다. 그렇게 읽어두시면 한 문제예요. 특히 5번부터 끝까지 잘 읽으시라고 해.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하고 외국인 특례조항은 안 해도 되겠지, 그건. 해야 되겠다. 간단히만 봅시다. 올해 시험 주택임대차 신고는 출제 예상 2. 박스의 문제.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인 계약 경우를 모두 골라봐라. 박스의 문제 나올 때 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주택임대차 신고하고 크게 차이점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는 해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계약서 작성 교부했다. 어떤 계약서? 매매 계약서 작성 교부했다면 개업 공인중개사 30일 신고 의무자죠.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교부해도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꼭 구분하시면 돼. 그러면 크게 차이점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당사자가 직접 계약했다면 당사자 공동신고 맞죠?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교부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 신고 의무자인데 주택임대차 신고는 당사자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교부한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 그 말은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해도 누가 신고하라고? 당사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외국인도 신고해야 한다. 여기도 외국인도 임대차 신고해야 한다. 똑같아요. 여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면 틀리는 거야. 일방이 국가다 누가? 국가 등이. 그건 똑같다. 국가 등이. 아시겠죠?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 계약을 했다. 공급 계약했다. 분양권 입주권 전매 기간 때 지역 제한 있나요? 없나요? 신고 대상 외에 예외가 없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지역 다
면적 제한 없이 가격 제한 없이 매매 계약했다면 무조건 신고하시고,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매매 가격을 확보할 목적이니까 지역 제한 없이 금액 제한 없이 다 신고해야 한다. 예외가 없지만 여기는 지역 제한이 있다. 있고 가격 제한이 있다. 군 지역은 모든 군이 아니죠. 경기도 관할 군 지역하고 광역시 관할 군 지역일 것. 그러면 경상남북도 군 지역, 전라남북도 군 지역, 충청남북도 군 지역, 강원도에 있는 군 지역은 신고 대상이다. 아닙니다. 그 지역에 제한이 있다. 금액도 제한이 있다. 보증금 얼마? 6천 초과하거나 월차임 얼마? 30 초과할 때만 요걸 묻게 되었다고.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가 전국에 있는 매매 가격 정보를 확보할 목적으로 매매 없이 다 신고하라 되어 있으면 주택임대차 신고도 빈번하게 이동이 많은 지역의 보증금 정보, 월세 정보를 확보할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약을 주택임대차 계약 2년 했다. 7천만 원이면 신고 대상이다. 계약갱신 요건을 6월부터 2월까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했죠. 갱신하는데 보증금 7천만 원 그대로 계약기간만 2년 또 신고해요. 보증금 차임이 변동이 없으니까 기간만 연장되는 것은 처음에 신고했죠. 정보 중에서 월세하고 보증금 정보가 가장 중요하니까 변동이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요거 박스형 문제 나올 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43페이지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 있죠. 1번만 정확하게 보시라고. 넘기시고 외국인 특례조항도 할 것 없어요. 일단 외국인도 매매 계약이면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도 신고 대상 주택임대차 계약이면 신고해야 한다. 그죠?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 빼고 지금 특례란 말은 외국인이 외국 법인이 외국 정부 국제기구로 외국인 등이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다. 어떤 권리를요?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다 할 때 매매 계약이면 30일 신고 대상 빠졌죠. 그 매매 계약인 방법 빼고 나머지 방법으로 소유권 취득할 때 특례 조항에 따라서 별도 신고 대상이면 신고하시고 군사문화 생물 생태이면 사전 허가 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취득 보유 특례 나오면 뭐는 빠진다? 매매는 빠진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 어떤 계약? 매매 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 계약은 어떤 계약만?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은 제외 이렇게 안 나오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은 계약한 날부터 며칠? 30일 신고 대상으로 이미 빠져있죠. 빠지니까 특례 조항에서 별도로 신고한다. 허가 받아야 되는 것은 뭐 뺀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 줄이면 매매 계약은 계약한 날부터 며칠? 30일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 방법일 때 정여 계약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아니죠. 계약한 날부터 며칠? 60일. 상속 경매는 계약이 아니죠. 취득한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원래 대한민국 국민 법인 소유였다가 국적이 외국인으로 바뀌었다. 외국인으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 소유권을 계속 보유해서 취득할 수 있죠. 그럼 국적이 변경된 날부터 얼마? 6개월. 이거 묻는 거예요. 외국인이 사전에 허가받아야 되는 구역 지역은 군사, 문화, 생물, 생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지역 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야생 생물 특별 보호구역, 생태 경관 보존 지역. 이거 암기하셔야 돼. 군사, 문화, 생물, 생태 구역 지역 내에 있는 토지는 중요 목적에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신고해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군사 훈련하는데 이거 내 땅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 신청받은 시군구청장이 신고한 층은 지가 혼자 결정하면 안 되죠. 군사기지 같으면 국방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 바라고 협의 거치 보니까 그 지역은 군사기지로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중요 목적에 제공되고 있다는 말은 외국인이 가져가면 지장이 크니까 불가처분하라 그 말이고 군사기지는 이미 다른 지역으로 다 이전했으니까 외국인이 취득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나오면 허가 내줘라 그 말입니다. 며칠? 허시고가 며칠이요? 15일 이내 허가 불가처분을 한다. 허가 대상인 군사문화 생물생태 구역지역인데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뭐? 무효. 콩만 먹어야죠. 2- 박스 그거 한 문제예요. 그게 가벼운 거니까 넘어갑시다. 언제든지 맞출 수 있는 거고요. 그 내용이 좀 많은 게 지금 45페이지 하단에 박스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외국인 특례 조항상 신고하고 비교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박스 밑에 또 3개 별표되어 있죠. 조사 결과 보고, 검증 결과 통보 있죠.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고 신고, 외국인 등이 군사문화생물시설 때 허가받으려고 허가 신청한 내용을 모아서 제출하죠. 원칙은 시도의사, 시도의사가 국장에 제출하는데 딱 누구만 바로 국장에 올라간다. 특별자치시장만 시도지사 거칠 필요 없이 직접 누구에게 그렇게 읽어두시면 돼요.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내용이 많다.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아주 옛날에는 국토기획법에 있었다고요. 공법생이 가르쳤다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공법은 토지거래를 배웁니까? 규제를 배울 거 아니야. 안 맞았어. 토지거래 허가 제도만 국토기획법이 딱 떼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으로 또 옮긴 거예요. 공법생은 2시간 수업시간 줄었다. 그래서 한참 놀린 게, 야 토지거래 허가 수업하기 그러면 내가 해주고 이렇게 했다고. 이동희 선생님이 택도문서라고 니 뭐라고 못하노? 형이 강의나 잘하시죠 이렇게. 이야기 잘못됐다. 이동희 선생님보다 내가 형 같다. 저를 가지고 데리고 노는 사람이 김진규 선생님입니다. 김선생, 내가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니보다 내가 머리숱이 많다는 거지. 네가 형 해라 형 이렇게. 알았다. 술값은 내가 낼게. 형 하는 대신 술값 제가 낸다고. 그거 참 비참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천년만년 그 머리숱이 그대로 남아있다. 제가 그래, 예, 천년만년 그래서 할게가 이렇게 곧 빠질 것 같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 계속 근무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라고. 효과 있어요, 수업. 저거 한마디라도 두렵다. 내가 일 쳐다보면 내가 항상 똑똑하게 쳐다보고 이야기하고 니 조금 나아졌다. 니는 옛날에 못 쳐다봤잖아. 나아졌다. 좀 더 나아지겠다. 올해 10월달 되면 바로 뛰어나가 되겠다. 실무로 사람 쳐다보고 이야기할 줄 알면 되지. 책 몇 권 이렇게 경매 몇 권, 토지 몇 권 해줄 테니까 공부한 머리나 6권에서 10권 읽고 실무 앉아 있으면 돼. 모르면 누구한테 전화하면 돼. 김준규한테 전화하든지 이동규 전화하든지 나한테 전화하면 되지. 둘이한테 전화하지 말고 나한테 해 그냥. 전화번호는 10월달에 약속줄게. 10월달에 마지막 특가할 때 혹시 몰라가지고 전화번호 크게 적어줘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12시 전까지 전화 대기하고 있다고 질문 올까 싶어가지고 12시 1분 전화 안 받습니다. 자, 토지 거래 허가 제도. 토지에 대하여 거래 계약에 따라 허가 받아야 한다. 그 허가 받아야 되는 토지는 어떤 토지인가? 허가 받아야 되는 계약은 어떤 계약인가? 이게 허가 대상이겠죠. 그 허가 대상이다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허가 구역은 지정돼야 되겠네. 지정 요건이 갖춰지면 지정 절차가 시험 나오겠죠. 어쨌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은 신고나 허가는 다 절차 조항이다. 절차만 해도 5문제 아니야.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한다 한 문제, 주택임대차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 특례 조항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허가 받아야 한다. 그죠? 토지 거래 허가 받아야 한다. 지정 절차 6문제네. 쪼개면 절차만 계속 공부하시면 돼. 자, 그러면 지정 요건은 그 토지는 항상 개인 소유 부동산 토지는 거래가 가능하다. 정상적인 거래이면 놔둔다. 그 지역의 토지가 거래 계약을 실태 조사해 보니까 투기적인 거래가 많다. 투기가 뭐예요? 투기 투자 구분하는 게 결혼 아니야? 투기는 직접 지가 쓴다. 땅값을 올 때가 놔둔다 그 말 아니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토지 투기를 막아야 되겠다. 지가는 상승한다. 상승되는데 정상적인 상승폭이면 놔둬야지만 어떤 원인으로 해서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이다. 상승할 우려가 있다. 지가는 잡아야 되겠네. 요것 때문에 지정하는 것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다. 그러면 방금 전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습니다 해도 허가받은 계약이 매매 계약이면 신고가 들러야 한다. 허가받은 경우에도 매매 계약이면 신고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같은 시군간의 업무인데 허가 받은 경우에도 신고하는 이유는 제도가 완전히 다르다 그 말입니다. 신고는 매매 가격 실거래가대로 신고 들어오면 검증해보고 세무서 넘겨서 세금 매기했다 이것이 신고 제도이면 토지 거래 허가는 시군구 업무는 맞지만 실거래가 신고하고 세금 매기했다 그 말이 아니고 투기적인 거래 잡겠다는 겁니다. 집가를 안정시켰다. 그것이 토지거래 허가구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이가 국가가 소문낸 땅이다. 지금 집가 오른다고 돈 있으면 투자해 놓는다. 실소유자이면 뭐 5년 있다가 팔아먹으면 땅가 오른다 그 말 아니야. 단지 투기적인 거래가 안 된다. 그 동네 들어가야 한다. 그런 실소유자이어야만 허가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죠? 자 그러면 투기적인 거래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서 진행한다 할 때 구체적인 요건은 국토계획법에서 각종 계획이 수립되는 동네에 투기가 있나요? 계획이 없는 지역. 계획을 수립한단 말은 계획대로 개발하겠다 그 말 아니야. 도로 따라 땅값이 오른다. 촌에 가면 무슨 촌에 이렇게 길이 넓게 포장되어 있노? 공부할 때는 여기 동네 국회의원 힘이 신갑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공부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뭐예요? 아 계획이 수립되어 있구나. 개발 예정이구나. 길만 쫓아다녀도 돈 번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힘이 신가 아니라고. 계획이 수립 변경되는 이런 정보 때문에 투기가 성에 우려가 있고 집가의 급격한 상승이기 때문에 진행한다 그 말이죠. 법을 제정해서 있던 법을 개정해서 있던 법을 폐지해서 있던 법에 대한 행위 제한을 강화할 때 투기에 몰린다. 완화할 때. 쉽게 말씀드리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을 때 투기가 있나요? 개발 제한 구역이었다가 풀 때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아예 해제될 때 투기가 몰린다 그 말이죠. 최근 시험에 강화해서 틀린지 뭐. 개발 제한으로 묶었다 지금 이 임야가 누가 쳐다봅니까? 그러니까 투기가 없다는 겁니다. 개발 사업이 있다 없다. 지금 이거 묻는 거요. 개발 사업이 있는 동네입니까? 없는 동네입니까?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투기가 있겠죠. 없는 동네보다는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예정된 이 안에서만 투기가 있나요? 인근 지역까지. 이런 정보가 있어서 1. 결과 이런 효과가 발생될 때 그때 지정하는 거예요. 옛날 기출 문제는 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는 지역인 경우 2.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되는 지역인 경우 3. 개발 사업이 진행 예정 인근 지역인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가 없더라도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것만 있고 이게 없다고. 이것 때문에 지정하는 거예요. 1차 원인이 이게 있고 이런 효과가 있어야 이것 때문에 지정하는 거야. 이것만 있고 투기가 없다. 지정할 필요가 없죠.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누구? 지정할 수 있다 나오면 국장하고 시도지사 누구는 빠지고 시군구청장은 지정권자가 아니고 지정권자로부터 네가 날 정례 거지 허가구역 묶였다 통보받으면 허가 불허가 처분해주는 허가관청이지 지정할 수 있다 나오면 누가? 국장하고 시도지사 몇 년 이내 5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5년 넘는 기간 X 7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5년 이내 5년 보고 쉽다 틀렸습니다. 5년 이내 기간으로 5년 넘는 기간 X 틀렸다. 허가구역을 최초 지정한다. 지정기간이 끝나는데 실태 조사해보니까 아직 투기가 있다. 집가가 급격히 상승 우려가 있다. 재지정해야 되겠죠. 재지정합니다. 허가구역을 지정했는데 그래 실태 조사해보니까 요 구역은 투기가 확 몰리고 요 지역은 허가구역 아닌데 거래가 뜸해. 거래가 안정되었다고. 요만큼이라도 풀어줘야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거 아니야? 일부 축소. 아예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인데 거래가 안정되었다. 전체를 다 풀어줘야 되겠죠. 허가구역의 지정, 재지정, 일부 축소, 해제인 경우에 공통으로 어디는 거쳐라. 도시계획위원회 들어보셨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국장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지사이면 시도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구역 지정, 재지정, 일부 축소 해제 결정했죠. 그러면 심의에서 결정한 내용 공고가 돼야 되겠네. 그 심의에서 지정, 재지정, 축소 해제됐다면 공고한 내용은 누구는 알아야 돼? 야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통지한다. 미 관할 지역 내 심의 거쳐 지정했다. 심의 거쳐서 재지정했다. 심의 거쳐서 일부가 축소됐네. 해제됐다. 통지해줘야 야가 허가 신청을 받을 토지인지 아닐지 구분할 거 아니야.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관할 등기소장이 있다 없다. 등기소장에게 통지한다.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는 이유는 야도 알아야지. 등기 신청할 때 허가 대상이면 허가증 첨부 여부를 확인할 거 아니야. 그러면 자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다 할 때는 시군구청장 빠지고 국장 시도의사이죠. 국장이 지정했다. 어디 거쳐서 도시계획 심의 거쳐서 지정했다면 시군구청장이 통지해야 되겠죠. 어디 누구 거쳐서 시도의사 거쳐서 시군구청장이 통지한다. 그럼 시군구청장이 누구한테 통지한다? 등기소장. 기출문제는 시도지사가 지정했다. 그럼 누구한테 통지하고 국장이 통지하고 누구한테도 시군구청에 통지하면 통지받은 누가? 시군구청장이 등기소장이 통지하는 것이지 등기소장하고 시도지사하고 급이 완전히 달라요. 등기소장은 시도지사하고 반볼 일이 없어요. 누구하고 친하다? 시군구청장이 통지해줘요. 지정권자가 직접 등기소장에 통지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이 되었더라고 누구한테 통지해주면 시군구청장에 통지해주면 시군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장에 통지합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자기 관할 구역 내 어느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심의 거쳐서 공고가 됐더라고 통지받으면 공고도 하고 일반이 열람할 때 해야 되겠네. 7일 이상 공고하고 며칠간 75요 75야. 시험을 잘 안 오긴 하지만 자 최초 지정할 때도 재지정 일부 축소 해질 때 공의 심의 공고 통지 거친다 그죠? 재지정할 때가 특이한 절차입니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약에 5년 이내가 3년 지정했다. 실태 조사해보니까 이게 투기가 있다. 집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가 있다. 다시 지정해야 되죠. 재지정할 때도 심의 공고 통지는 똑같아요. 심의 전에 국장이 지정한 허가구역을 재정할 때는 밑에 있는 누구? 시도지사하고 밑에 있는 누구? 시군구청장 두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재정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을 재정할 때 밑에 있는 누구?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할 때는 뭐 할 때만? 재지정할 때만 의견 청취 절차가 있지 최초 지정하고자 할 때 일부 축소 해제는 뭐 필요 없이 의견 청취 절차 필요 없이 심의 공고 통지 절차만 필요하다. 5년 이내 숫자 나오고 등기소장의 통지는 누가 한다? 시군구청장이 합니다. 공고하고 열람할 때 해야 한다. 치시고 암기하시고 잘 나오는 게 허가구역이 지금 심의 거쳐서 지정이 되었죠. 그러면 허가구역은 이미 지정되었다고 심의 거쳐서 그러면 허가구역이 지정되었다면 허가는 언제부터 받아야 되는가? 허가구역의 지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되는가? 지정 공고한 날부터 며칠? 5일 후부터. 지정을 이미 심의 거쳐서 지정했죠. 그러면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부터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 말은 5일 후부터 이제 매매하고 싶으면 그때부터 허가받으라 그 말입니다. 5일 후 5년 이내 치시고 됐죠. 이게 지정 절차예요. 그러면 지정이 되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받아야 되겠죠. 허가받아야 되는 토지는 당연히 허가구역 내 토지이죠. 허가구역 토지이면 면적 제한 없이 다 허가받아야 한다. 면적 제한이 있다 없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되는 도시지역 안의 용도지역이 주상공록지역이 있죠. 주, 상, 150, 공, 녹, 200. 도시지역 아닌데 주상공록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60, 150, 150, 260 고면적 이하이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이 되지만 60, 150, 150, 200, 60을 초과할 때만 허가받습니다. 도시지역 밖에 얼마? 250 도시지역 밖인데 농지는 500 도시지역 밖인데 이면은 1000 250, 500, 1000까지는 이하니까 허가받지 않아야 되고 250, 500, 1000 초과할 때만 허가받아야 됩니다.
기준 면적도 바뀌어가지고 작년 시험 나온 거 아니니? 그러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다 그 말이죠. 토지에 대해서 어떤 계약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이나 양도하겠죠. 소유권하고 지상권에 관한 거래 계약만 허가 대상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하려면 어떤 계약? 매매 계약은 허가 대상이다. 또 교환 계약도 허가 대상이다. 소유권 넘어가는 계약은 뭐도 있는데 정여도 소유권 넘어가는 계약인데 정여는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이 대가가 있는 유상 계약일 때만 허가받으십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매매 계약합니다. 교환 계약은 허가 대상이다. 지상권 설정 계약도 치료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가 있죠. 치료지급 약정이 없으면 우상이니까 허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 교환 계약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뭘 가져오라고? 허가증, 지상권 설정 계약, 지상권 설정 등기, 양도에서 계약하겠죠. 양도에서 지상권 등기할 때 뭐 가져오라고? 본 등기할 때 허가증 가져와라. 그러니까 누구도 알아야 한다고. 등기소장 알아야 되겠죠. 누가 통지한다? 시군구청장이. 그런데 허가 제도는 투기를 막겠다. 규제 목적이니까 본등기뿐만 아니고 예약도 허가받아야 한다 됐으니까 예비등기, 가등기도 허가받아야 한다. 요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아무리 기준 면적 초과해도 소유권 지상권이 아닌 전세권 설정계약, 저당권 설정계약, 임대차 계약을 허가받는다. 제한을 다 초과하는 토지일 것, 어떤 권리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계약일 때만 허가 대상이지 기준 면적은 초과하지만 전세권 설정계약, 저당권 설정계약, 임대차 계약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으로 등기할 때 계약으로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되죠. 186조일 때 허가증 가져오라고. 그러면 기준 면적 초과하지만 186조가 아니고 187조 상속으로 허가 대상 토지를 낙찰받아 경매로 허가 대상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받는다? 안 받는다? 거래 계약이 아닌. 그래서 기억하실 게 가등기는 허가 대상이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허가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이 그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 허가 대상이 결정되었다. 방금 결정했잖아요. 남은 게 허가 절차가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지정 절차도 시험 나오지만 핵심은 허가 절차예요. 허가 구역 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 A하고 B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싶다. 매매는 허가 대상이다. 이것도 투기를 막겠다는 것이니까 매매 계약하기 전에 미리 허가 신청을 넣어라 그 말입니다. 허가 요건을 따져보고 맞으면 허가증 내줄 테니까 그때 계약해서 가져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매도 매수인이 계약하기 전에 미리 허가 신청 넣어라 그 말이니까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공동으로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돼 있고 허가 신청한다거나 신청서 가져오라 그 말이죠. 그래서 최근 시험 문제 단독 문제 나왔던 것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 계약을 한 다음에 30일 내에 신고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럼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계약서 작성 교부했다 나오면 누가? 개업공인중개사 신고해야 한다 이 말이 나오지만 여기는 계약하기 전에 미리 허가 신청한 다음에 허가증 나오면 계약하라 그 말 아니야. 그래서 법에도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 받아야 한다 돼 있지. 다만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런 말이 없으니까 누구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 허가 신청서에 누구는 들어갈 수가 없다. 개업공인중개사 인적사항은 들어갈 수가 없고 매매 계약이면 매도 매수인 당사자의 인적사항만. 그러면 여기 지역은 투기를 막겠다.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겠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서에 기본 내용 적어가겠죠. 할 때 두 가지를 첨부해야 돼. 네가 내 관할 지역 내 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토지를 취득해서 뭐로 쓸 건데 투기는 안 되니까 풀만 잘해서 투면 안 되니까 뭐로 쓸 건데 토지 이용 계획서를 적어라고. 이거 토지 이용 계획서를 적어라 그 말은 네가 실제로 뭐로 이용할 건지 실수요자인지 아닌지 보겠다 그 말입니다. 투기는 안 되니까. 이 동네는 집가가 급격히 상승 우려가 있다. 그러면 네가 이 토지를 취득할 때 어떻게 돈을 구해올래? 자금 조달 계획서도 제출하라고.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허가 신청 받았죠. 며칠?
여기도 허시고 군사문화 생물성에서도 허시고 허가 요건에 적합한지를 네 가지를 따져요. 투기를 막겠다는 말이니까 투기 목적이면 처음부터 허가증 나올 수가 없죠. 실수요자 인지하는지를 토지 이용 계획서 보니까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 실수요 맞죠? 농사지을 목적이다. 임업, 축산업 맞죠? 실수요자일 거 그 말입니다. 실수요자인데 첫 번째 요건을 갖췄는데 허가 신청한 면적이 2,000평이다. 2,000평도 농사지을 건 관계없죠. 그런데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다. 2,000평. 집은 몇 평 짓게? 그냥 한번 그러면 안 되나 좀 도와줘. 2,000평 토지를 취득했다. 2,000평 다 집을 짓나? 몇 평만? 100평만 쓰고 나머지 1,900평 벌렸다가 땅콩을 팍 팔아먹겠다고 말 아니야. 면적이 적합해야 돼. 이미 그 토지에 수립되어 있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되어 있는 계획이 있다 없다. 당연히 계획에 적합하도록 해야 되죠. 주변 환경이 아파트 단지다. 허가 신청할 때 토지 이용 계획서 보니까 축산업 돼 있다. 축산업 된다. 똥파리 있다면 안 되겠다. 그죠? 주변 환경에 적합해요. 요 네 가지에 적합하다면 며칠 이내에 10월 이내에 적합하니까 허가증 내줘야 되겠죠. 허가 처분하고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며칠? 15일. 허가 받으면 그 다음에 매매 계약하라 그 말이죠. 매매 계약은 유효하겠죠. 허가 받았으니까 이전 등기할 때 뭘 가져오라고? 허가증 가져오시고 매매 계약이니까 어디 들렀다가 신고가 들렀다가 신고 필증 가져와라 그 말이죠. 그러면 취득했다. 방금 취득했잖아. 등기해가지고 취득했다면 취득한 목적이 실수요자였기 때문에 허가증 나왔죠. 취득한 목적이 있다 없다.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 농업용, 임업, 축산임이면 허가 받은 대로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2년 동안, 4년 동안, 5년 동안 반드시 이용해야 할 의무 기간이 있다. 그죠? 대부분 몇 년이다. 대부분은 2년이고 2년에서 안기하실 필요 없고 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토지를 취득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취득했다. 몇 년?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취득한 다음에 토지를 이용해 보려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 넣으니까 개발행위 허가가 안 나온다고 돼 있다 없다. 그냥 돌아 그 말이죠. 몇 년? 현상 보전 목적이면 5년 동안 이용해야 한다. 나머지 몇 년? 농업용 자기의 거주용 주택에서 다 2년이에요. 요 기간이 지나면 팔아먹을 수 있다. 팔아먹어도 된다. 그러면 취득했다면 원래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데 2년, 4년, 5년이 지나기 전인데 아직까지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다. 의무 위반이죠. 의무 위반이 있으면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건축법에도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농지법도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일단 의무를 위반하면 바로 이행강제금 때리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명령 절차가 있다고. 원래 취득한 목적대로 이행하라고 이행명령을 때린 다음에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농지법도 농지법에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1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처분하지 않으면 일단 의무 위반이죠. 그 다음에 처분명령 때린 다음에 이행강제금. 건축법도 불법 청초한 부분이 있다. 의무 위반이죠. 철거명령 때린 다음에 이행강제금. 이행명령은 3개월 이내 기간을 주고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일정 사실을 통지할 때는 방법은 뭐? 말로 하면 된다. 문서로 합니다. 최근 시험에 구두 또는 문서에서 구두 들어가면 안 돼요. 요 이행명령 기간 내 목적대로 원래 취득한 목적 이행하게 되면 서게 되면 원래 목적대로 서게 됐죠. 이행강제가 없겠죠. 원래 목적대로 서지 않아서 이행명령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뭐 때리겠다고? 매년 몇 번? 1년에 몇 번? 한 번. 이행될 때까지 계속하여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 이행강제금의 특징은 목적대로 지가 써야 될 의무기간 딱 정해져 있죠.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다. 몇 년? 2년. 안 쓰면 이행강제금 한 번 받고 또 한 번 받고 2년 지났죠. 팔아볼 수 있나 없나요?
있죠. 그래서 여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행강제금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기간 내에서만 1년에 한 번씩 때리는 것이고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나면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이행하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죠. 이행강제금은 제재가 크다. 가장 높은 가격 때립니다. 취득가액 매매 가격 있죠.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제일 나쁜 놈이 투기죠. 방치하고 있다. 투기 목적 아니야. 취득가액의 10% 100분의 10 취득해놓고 지가 쓰지 않고 남에게 처음부터 세를 놓고 있다. 7% 취득한 본인이 쓰고 있는데 원래 취득한 목적은 농업용으로 취득했다가 농사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를 바꾸고 싶으면 시군구 찾아가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변경 승인도 받지 않고 지가 임의로 변경해서 쓰고 있다. 5% 방치 몇 프로? 10% 임대 7% 임의 변경 요거 빼고 나머지 기타는 기타 7% 기타 침대 이렇게 관계하시더라. 이렇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죠. 부과받고 보니까 크더라. 취득가액이 5억이다. 방치하고 있다. 10%니까 얼마? 5천만 원 받고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행하게 되었다. 이행. 그럼 이행했으니까 이미 부과된 거 말고 새로운 이행강제금 없어야 되죠.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물으면 반드시 나오는 게 지금까지 이거요. 이행강제금이야. 2년, 4년, 5년부터 해서 10% 7% 있죠. 이걸 묻는다고. 허가구역, 허가요건에 적합하면 허가 처분을 때리면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2년, 4년, 5년 있습니다. 이용하지 않으면 10, 7, 5 이행강제금 부과하려면 이행명령 때립니다. 3개월 이내에 문서됐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보니까 이 제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아니 뭐 방치 좀 했다고 이게 5천만 원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이 제기를 할 수 있다. 그 전체 허가구역 전체에서 이 제기 이 신청 나오면 기간이 다 1개월인데 요거 한 개만 30일이야.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이 제기할 수 있다. 부과 처분 고지받은 날 이거는 1개월이 아니고 얼마? 30일. 그 특위에서 시험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허가 요건에 적합하지 않는다. 네 가지에 적합하지 않으면 적합하지 않으니까 뭐 하고 불허가 처분하면 되죠. 불허가 처분 받으면 매매 계약을 해봐야 무효가 되겠네. 못 팔아먹네. 그럼 불허가 처분 받은 당사자는 뭐 때문에 불허가 처분합니까? 이 제기할 수도 있고 못 팔아먹으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불허가 처분했죠. 그럼 찾아가서 네가 불허가 처분하는 바람에 내 토지 소유권도 팔아볼 수 없고 지상권도 팔아볼 수 없으니까 네가 국가기관 중에 정해서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가져가라 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얼마 이내에 요거 빼면 다 1개월이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이의제기할 때만 며칠? 30일. 나머지 다 뭐? 1개월. 이게 허가제도입니다. 네? 요거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반드시 시험 나와요. 꼭 하셔야 돼. 교재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일단 절차부터 먼저 체크하시면 돼. 46페이지 박스 밑에 허가구역 지정 절차 2번 있죠? 체크하시고 특이한 게 뭐예요? 재지정만 보시면 되죠? 1번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때 재지정할 때 의견 듣고 2번에 시도의사 지정할 때 미연 재지정 있죠? 그거 체크하시고 숫자가 몇 개 나온다? 5년 이내 기간 5일 후 그죠? 7일 이상 10월도 나온다? 그렇게 숫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면적 60, 150, 150은 47페이지 있죠? 넘기시고 교재만 짚어보는 거예요. 48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절차가 있다. 지금 설명드린 전체 내용은 그림 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당사자 공동신청되어 있죠? 그럼 누구 X적을 줄하시고 개업공인자 X적을 줄하시고 17, 5% 2년, 4년, 5년 다 돼 있죠?
그걸 풀어놓은 게 밑에 내용이에요. 맨 밑에 6번 있나요? 허가 받았습니다 할 때 거민은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받았습니다 할 때 농지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받은 것으로 본다. 작년시험에 토지거래 허가 받았습니다. 뭐로 간주한다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받은 것으로 본다 하죠.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허가 받으면 등기 신청할 때 뭐만 가져가면 되고 허가증 가져가면 되지 농지증은 필요 없다 해야지.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것을 말로 본다는 맞는데 앞에 부분을 돌리면 안 된다는 거야. 토지거래 허가받은 토지가 농지면 뭐로 간주하겠다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받은 것으로 농지 전용 허가 X 돼 있죠. 허가 받은 경우에도 뭐를 하라고? 맨 밑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죠? 옆에 페이지 8번에 허가에 대한 다른 법률 의제 두 가지만 민사집행법상 경매는 계약이다.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근 시험 나왔던 게 3번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 또는 강제 입행한다. 이거 공매예요. 공매. 경매나 공매는 계약이다.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번도 군사문화 생물생태 구역 지역이고 허가구역 중복되어 있으면 아무거나 한 개 받으면 되죠. 외국인 특례조항상 군사문화 생물생태이면서 허가구역에서 군사문화 생물생태 보고 허가받았다고. 허가받고 오니까 그 지역이 어디 중복되어 있더라. 토지 거래 허가구역 중복되어 있으면 따로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불허가 처분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 있죠. 1개월 10번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사람은 몇 년 이내 기간 중에서 5년 범위 내에서 2년, 4년, 5년 이용 의무 기간이 있다 없다? 11번 별표하시라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용 의무 위반이 있으면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이고 일단 뭘 때리고 이행명령 때리고 명령을 이행하자면 이행강제금이다. 그죠? 여기에서 30일짜리 한 게 있다. 30일 2번에 박스에 10%, 7%, 5% 보시고 양가로 5번 있죠. 4번이다. 4번. 3번 밑에 4번, 5번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 적이 있죠. 동그라미 2번 부가처분 고지받은 날 며칠 요금만 30일이다. 성례제도는 출제가 안 되었다가 최근에 한 개 지문 나오니까 그거 나중에 진도 지날 때 보시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51페이지 특강 플러스에서 앞에서 보신 내용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있죠. 한번 다시 복습하시러 넣어놓은 겁니다. 넘겨보시면 52페이지 박스 있죠. 이것도 나중에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없다 그걸 시험에서 물으니까 모아놓은 것이니까 점심 드시고 50분이죠. 2시 50분까지 반드시 들어오시라고. 2시 50분에 바로 수업 시작할 거예요. 많이 드시라고. 어차피 졸린다. 많이 드시고 오시라고. 수고했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어요. 충분 좀 밥 먹는 네. 거.